안녕하세요. 폴라이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송진구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아주 재미난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과 저도 그동안은 강의장에서만 자주 만났었는데 이번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만나니까 저도 약간 좀 신비롭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저는 직업상 전국과 해외를 돌면서 강의를 하는데요. 1년에 한 4만에서 5만 정도 키로를 제가 제 차로 움직여요. 근데 요즘에는 제 차가 한 2달 반 정도 서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요.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위기들을 인류는 지혜롭게 잘 겪어왔고 지나왔고 대응을 잘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위기 같은 경우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겨낼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인간들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인간은 동물 중에 가장 나약한 동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는 털이 없잖아요. 털이 없으니까 겨울에 동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자나 이런 호랑이처럼 빠른 다리나 날카로운 발톱, 이런 게 없으니까 사냥할 수도 없어요. 자연 상태를 보면 가장 먼저 멸종됐어야 될 인간이 어떻게 지금 지구를 지배하고 있을까를 보면 저는 2가지 요소를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지혜입니다. 지혜. 그 다음은 적응력이에요.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인간은 그 적응을 통해서 이겨나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그동안 했던 그런 경쟁력 있는 방식들이 때로는 전혀 경쟁력이 없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경쟁력, 그러니까 역발상 차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역발상 사례 중에 아주 재미난 사례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탄자니아 동물원 사례예요. 탄자니아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막 풍부한 이런 태양이 있고 비도 많이 오죠. 동물들이 살기에는 최적의 조건인데 탄자니아 그 동물원은 적자투성이었대요. 오랜 시간 동안. 왜 그런지를 분석해 보니까 이 동물들을 울타리 안에 가두고 그 동물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비용이 관광객 수입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직원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나서 회사를 흑자로 만들 수 있을까? 답을 못 찾았대요. 근데 그 직원이 한 번은 신문을 보고 우연한 기회에 기가 막힌 답을 찾았답니다. 그 신문은 어떤 기사가 실려 있었냐면 우리나라는 시골에 가도 이렇게 담이 있고 문이 있잖아요. 근데 탄자니아 옛날 시골 마을에는 담은 물론 없었고 집에 문도 없었대요. 근데 그 시골 마을에 늑대들이 자주 출몰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문도 없는데. 특히 아이들이 위험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을 하러 나갈 때는 애들을 꼭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당번을 정해서 당번을 놓고 일을 가고 그랬대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한 어머니가 철공소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철창으로 만든 이런 철창, 조그만 철창으로 만든 거를 주문을 했어요. 주문한 걸 집에 갖고 와서 집에다 철창을 놓고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갈 때는 그 꼬마를 철창 안에다 넣어놓고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일하고 와보니까 그 철창 주변에 늑대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그걸 막대기로 쫓았다는 게 신문 기사에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탄자니아 동물원 직원이 야 이게 답이다.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상사한테. 우리도 방법을 바꿉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탄자니아 동물원은 넓은 우리를 다 없앤 거예요. 울타리를 없애고 동물을 방목한 거죠. 대신 철창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넣은 거예요. 관광객을. 그래서 철창을 차에다 싣고 그 드넓은 벌판을 다니면서 관람을 시킨 거예요. 보면 막 집채만한 코끼리가 바로 눈앞에 있고 달리는 사자, 호랑이들이 있고 길이는 천정을 뚫을 것 같죠. 하늘을 뚫을 것 같아요. 이 관람객들이 완전 열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탄자니아 동물원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보면 발상을 바꾼 겁니다. 동물을 가두었는데 동물을 풀고 사람을 가둔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는 꼭 이런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 사업은 원래 사람을 만나서 대면 사업이잖아요.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 설명을 통해서 사람들을 리크루팅 해야 되는 게 이 사업의 본질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저는 많은 네트워크 회사에서 강의를 해오고 있지만 제가 강의했던 회사 중에 지금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는 회사는 한 군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 군데도. 그래서 얼마 전에 홀라이프의 이태훈 대표하고 앉아가지고 이 문제를 서로 논의를 했었어요. 어떻게 이걸 풀어갈 거냐. 그래서 저희가 논의한 끝에 네트워크 사업은 어쨌든 사람을 만나야 된다. 분명히 코로나는 끝날 건데 끝나고 나면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에 대응해서 싸웠던 회사와 그냥 대응도 못하고 있던 회사는 크게 나중에 둘로 바뀔 거다. 대응을 못하고 있던 회사는 추락할 것이고 이 위기를 뚫었던 회사는 나중에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면을 못하면 영상을 통해서 방송으로 하자.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인터뷰 주인공을 모시고 토크를 할 겁니다. 아주 리얼한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큰 일을 이뤘을까 하는 것을 팁으로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마무리 강의, 오늘 강의 주제는 이겁니다. 코로나 위기는 네트워크 마케팅 최고의 기회. 이렇게 두 가지 컨셉으로 오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어려운 시기에 골드라고 하는 핀업을 이룬 분이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본인도 이 기적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럴 줄은 사실은 하고는 싶었는데 이게 이루어질 줄을 몰랐대요. 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모셔서 어떻게 이 코로나를 뚫고 이 놀라운 기적 같은 핀업을 하셨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인터뷰 주인공 박은경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대단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 모두가 다 멈춰 있는데 어떻게 핀업을 하신 건지 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여쭐 건데 예.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은 이 폴라이프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죠? 네, 제가 좀 24살의 나이에 좀 일찍 결혼해서 네. 연년생 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타 네트워크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12년 만에 셋째가 생긴 거예요. 네. 12년 만에? 네, 12년 만에. 그래서 육아를 하고 있는데 4년 후에 또 넷째가 생겼죠. 이게 4명을 낳은 거네. 그래서 아들만 넷이에요. 아. 네, 그래서 아들만 넷을 낳고 나니까 저도 몸이 안 좋았지만 저희 막내가 41에 낳았거든요. 막내 아이가 돌 전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열이 나면은 열이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가고 그리고 일주일에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병원을 다니고. 저런.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가. 그래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육아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셨겠어요. 네, 집안에 남자 5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몸이 안 좋았을 때 마침 저희 남편의 지인 군대 동기분으로부터 이 트랜스퍼 팩터 폴라이프 제품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제품을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집에 와서 그 아이 젖병에다가 그 캡슐을 까서 넣어주면서 이게 아이 면역에 좋대. 그 두 분이 가주셨구나. 예, 네. 예. 그래서 면역에 좋대라고 하면서 당신도 한번 건강 상담을 한번 받아봐. 네. 예, 그러면서 상담을 받고 제가 제품을 먹기 시작했는데 건강이 너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가 이 제품을 먹고 나서는 병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6살이거든요. 근데 또래들보다 너무 똘똘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여서 저도 건강이 너무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온 가족의 건강을 회복하게 된 계기가 돼서 저는 이 제품을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러셨구나. 네.
그 이 사진에 나오는 친구가 그 막내인가요? 네, 저희 사무엘이에요. 아, 네, 막내 사무엘. 이 친구가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갈 네. 정도로. 그 병원 선생님은 엄청 좋아했어요. 저희 사무엘 너무 귀여워하고 예뻐하셨는데 병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에 제가 인터뷰 자료를 보니까 어머님도 아프셨다고 하시던데. 네. 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뇌종양에 걸리셔가지고 수술을 한 4번. 아이고 저런. 네, 뇌수술을 4번 이상 하시고 또 10년 후에 또 4번 정도 하시고 어우. 그런 부모님이 곁에 계시다 보니까 음. 제가 건강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 많이 느꼈죠. 그 이분이 어머님이시죠? 네, 아. 저희 어머니가 저 6학년 졸업식 때 저렇게 모자를 쓰고 머리를 삭발하신 거거든요. 아, 네, 수술하시고. 수술 때. 네. 그 사람들은 꿈이 있잖아요. 네. 그 사장님이 폴라이프를 시작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네.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그 꿈이 좀 다를 텐데. 네네. 어떤 분은 그냥 처음과 지금도 같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혹시 네. 변한다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장님 어떤 편이에요? 저는 육아를 하다가 폴라이프를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애들 육아비, 학원비 정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업에 입문하게 됐는데 네.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이 폴라이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리더로 또 성공자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네. 네, 그런 그렇죠. 좋은 사업인 것을 제가 또 회사가 워낙 건전하고 또 건강해지다 보니까 에너지가 넘쳐요.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에너지로 또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각 처소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만들어가는 사업. 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이제 꿈이 변하는 건데 이렇게 네. 리더를 양성하는 꿈으로. 네. 좋습니다. 그 폴라이프는 워낙 그 여행 프로모션도 많고 컨벤션도 많잖아요. 네, 많아요. 다녔던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건데 혹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정말 폴라이프는 여행을 많이 보내줘요. 많이 보내죠. 네. 그리고 최고로 보내죠 또. 네,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사업하고는 좀 달리 폴라이프 회사는 많은 분들에게 그 기회를 넓게 주기 때문에 제가 사업에 입문한 지 6개월 만에 PD라는 직급을 달성하게 됐고요. 네, 네.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요, 하와이였어요. 네. 그 여행지는 제가 98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IMF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97년도 터졌습니다. IMF 때 네. 저희 남편과 여행지를 정할 때 언제 하와이를 또 가보겠냐 해서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신혼여행지가 하와이였네요. 네네. 근데 폴라이프를 만나서 20년 만에 네, 혼자 갔어요. 북으로 왜 안 모시고 가고? 네, 저만 자격이 됐기 때문에. 아. 네. 근데 제가 아들 넷을 키우고 뭐 육아를 하느라고 너무 지쳐 있었고 또 대인기피증도 있었어요. 우울증도 있었고 사실 제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여행이 가장 그 첫 여행이 기억에 남는 여행인 것 같아요. 네네. 북원을 놓고 가신 여행. 네. 네. 작년에는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거기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거는 대만이었거든요. 대만에서 남편이 거의 한 30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그렇게 저와 이제 단둘이 여행을 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 남편이 고맙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보람이 있으셨겠죠. 네. 근데 원래 사업 전달은 따지고 보면 네. 북은이 해주신 거네요. 맞아요. 그 꼬마 때문에 네. 그 면역 제품을 갖고 네, 왔으니까. 맞습니다. 그 폴라이프 제품들이 워낙 면역이 좋다고 이제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사장님께서 선호하는 제품이 있다면 한 3가지 정도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제품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지요? 저희 제품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말 다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딱 3가지를 꼽는다면 제가 매일 애용하는 아이들과 함께 먹는 식사 EasyDX라는 제품인데요. 사실 주부들이 먹거리를 챙기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용도 많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저희 EasyDX는 한 끼 식사에 13만 5천 원에 해당하는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아, 돈으로 환산하면? 네. 한 포가 13만 5천 원이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한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그것을 저희 아침마다 아이들과 온 가족이 애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오비다 주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요 주스에? 네. 어. 이 주스는 정말 저희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일 한 병씩 먹는 게 꿈이에요. 아니, 비싼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가격보다는 저는 이 효능에 대해서 제품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요. 정말 만성피로 우리 교수님도 이렇게 막 피로감이 몰려올 때 있으시죠? 그렇죠. 네. 저도 워낙 많이 뛰니까 그쵸. 제가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아요. 네. 운전하면서. 그럴 때 정말 불쌍한. 네. 너무 불쌍해 아주. 힘드시겠어요. 너무 힘들어. 네. 그때 정말 주스를 한 병을 딱 먹고 자고 일어나잖아요. 어떠네요?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에너지 고스트. 이 제품도요. 매일같이 운전할 때 잠도 안 오고 네, 또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될 때 네, 많이 활용하고요. 제가 강의 갈 때 요거는 많이 주시더라고. 아, 근데 타서 물에 마시는 거. 네, 네. 예, 많이 먹어봤어요. 그 직접 드시고 뭐 효과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체험을 하셨을 텐데. 놀라운 체험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제 몸으로 많이 경험을 했고요. 예. 예전에 제가 낳고 나서 몸이 한 64kg 정도. 그래서 저를 제 자신이 볼 때 피오나 공주 같다. 슈렉의 와이프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인기피증이 있었어요. 아. 네. 그리고 또 불면증도 있었고. 근데 이 제품을 먹고 제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죠. 그래서 혈색도 달라졌고 에너지도 달라졌고. 그래서 어떤 분은 포라이프 이영애라고 얘기해 주신 분도 있었지만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내주신 사진을 봤는데 아, 네네. 그 아무리 봐도 이분인지가 대입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셨나요? 그 사진을 좀 네. 보여드리면 두 분이 같은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또 대단한 변화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15년 전에 저 네. 몸이었었는데 네. 막내를 낳고 나서 저렇게 몸이 바뀌었어요. 15년 전에 오른쪽이었어요? 네. 막내 낳고 왼쪽이 됐고? 네. 근데 현재 15년 전에 몸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 폴라이프를 만나기 이전에 네네.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삶이 어땠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제가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는 저희 엄마처럼 네. 저희 엄마는 딸 넷에 아들 하나를 낳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의 삶을 볼 때 그냥 아이만 키우다가 그냥 인생이 다 지나간 것처럼 네, 네, 그렇게 네. 보였었고 또 병과 싸우시면서 그런 젊은 시절이 다 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 엄마를 보면서 난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사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아들이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넷을 키우다 보니까 나도 엄마처럼 되나? 내 인생이 이제 엄마처럼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포라이프를 만나서 건강해지고 또 건강해지니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주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삶에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이 비즈니스 알리는 것이 꿈이 됐어요. 멋지네요. 네. 여행도 하고. 네. 그 실은 네트워크 사업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게 일인 것 같고 네. 모든 게 여행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만약에 한국에 없고 해외 나가 무슨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네네. 한국에서 저한테 주는 수입은 우리 학교 월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리에 없으면 수입이 안 생겨요. 근데 사장님과 네트워크 하시는 사장님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어디에 있든 수입이 생기고 네. 하와이에 뭐 여행을 가셨던 대만에 가셨던 수입이 네. 생기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이 성공한 그 사업자분들한테 부러워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 장소 없이 네. 부럽습니다. 요건 약간 이제 에피소드인데 제가 10몇 년 전에 네. 폴라이프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강의를 좀 해주시죠. 그러시죠. 근데 대전이 장소가 잡힌 거예요. 네. 이제 이태원 지사장님이 연락을 했는데 대전에 잡혔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국 사업자가 다 오신대. 그 보통 전국 사업자 하면 몇천 명 정도 모이잖아요. 네. 갔더니 네. 한 15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폴라이프 그렇게 작았어요. 네. 근데 그때도 지금 회사가 이렇게 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품이 가장 큰 영향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품. 그러니까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초기에는요.
그거를 이 네트워크 개념으로 제품을 풀지를 못하고 네. 제가 강의 가서도 싫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이 네트워크 시장은 네트워크 사업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다. 네. 이건 사람을 영입하고 리크루팅해서 그 사람들은 전달하는 거지 파는 게 아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때는 워낙 제품의 효과가 있으니까 팔았다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어. 예전에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네. 지금 까마득한 얘기실 네. 텐데. 예. 그 이번에 골드 직급을 도전하시면서 이제 다른 파트너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오잖아요. 네. 사장님도 폴라이프 위에 분들 보면 스폰서분들 보면 쭉 또 계시잖아요. 네. 그럼 새로 도전하는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골드가 될 수 있다고 사실 믿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어. 많은 스폰서분들은 저를 지켜보시면서 골드가 될 수 있다고, 골드를 할 수 있다고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골드를 도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정작 제 자신은 골드에 대한 도전에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 왜냐하면 제가 많은 핑계거리가 있었던 거죠. 애 아이가 4명 되시고, 키워야지. 그리고 나는 과거에 해본 경험이 있고, 또 그 성공에 대한 것이 꼭 그다지 골드가 다 성공인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했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 가정에 커다란 위기가 왔었어요. 재정도 많이 어려웠었지만 남편의 건강이 굉장히 악화돼서 한 달에 10kg가 빠지는 그런 몸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도 그 상황에 그냥 주저앉아서 일을 제대로 못했죠. 근데 놀랍게 네트워크 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장점, 내가 일하지 않아도 수익이 되는. 그렇죠.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저희 첫 번째 파트너신 김현진 사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시고 또 스폰서와 연결해서 그룹을 키워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 작년 11월에 전 세계 유일한 첫 골드가 되셨어요. 작년. 그러니까 파트너가 사장님보다 먼저 되신 거네요? 네. 거기도 자극을 또 안 받았어요? 처음에는 네. 그냥 나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하셨고 또 리더십이 있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골드를 축하해드리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죠. 저는. 왜냐하면 파트너가 잘 되시면 그렇죠. 네, 저한테도 좋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죠. 너무 감사했는데 한 가지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네. 그분이 이제 축하 파티도 하고 그리고 파트너들과 펜션에서 1박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연합되어 있는 것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스스로 처음으로 나도 골드가 되고 싶다. 그런 동기가 좀 생겼어요. 12월에 작년 12월에 나도 골드를 도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고 왜냐하면 제가 골드를 도전하지 않으면 제 파트너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폴라이프는 파트너와 동반 성장을 해야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제가 멈춰 있다는 것은 파트너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회개를 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 동기가 됐었겠네요. 네. 저도 주변에 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돼서 내가 좋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친한 친구하고 내가 치킨집을 같이 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장사가 잘 되고 내가 문을 닫게 되면 배 아프고 속상한 게 사업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돼서 내가 기분이 좋고 나한테 효과가 오는 게 네트워크 사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너가 잘 될수록 내가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 맞아요. 거기서 시너지가 굉장한 것 같아요. 뭐 시세는 낼 게 없잖아요. 네. 이 파트너가 잘 되면 나한테 영향이 또 오니까. 맞습니다. 재미난 시스템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멈춰 있잖아요. 네. 포기하고 뭐. 그런데 어떻게 이걸 뚫고 도대체 3개월 만에 네. 어떻게 핀업을 했을지 마지막 팁을 좀 우리 주세요. 많은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저희는 코로나가 왔을 때 오히려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면역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제품이 다 면역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렸을 때 다 이것을 결정하셨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네. 그리고 드신 분들이 너무 많이 건강해지셨고, 또 저희는 그런 분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태권도 선수들 그 격파하는 거를 보니까 네. 그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겨루는 전문가가 있고 격파 전문가가 따로 있대요. 네. 근데 그분들 찍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송판이나 돌 같은 걸 깨더라고요. 네네. 깰 때 모든 힘을 여기에 싣고 체중이 여기에 다 실린대요. 이렇게 탁 치는데 어떤 날은 그러니까 어제 깬 사이즈예요. 네. 근데 어제는 깨졌는데 오늘 깰 때 손이 부러지는 날이 온대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보니까 보통 이런 데입니다. 이제 깨기 전에 이건 이미 깨졌어. 지나가면 돼.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손이 부러지는 날은 그렇다는 거예요. 딱 놓고 네. 어제 깬 사이즈예요. 네. 깨질까? 그럼 손이 부러진대요. 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인터뷰를 쭉 통해서 들은 게 이 성공이라는 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박 여사장님께서 파트너가 골드를 먼저 가는 걸 보시고 네. 진짜 가는구나. 내가 못 갈 이유가 없네. 내가 가야지. 그래서 3개월 만에 이룬 거는 네. 이미 깨기 전에, 이제 되기 전에 네. 벽에다 주방에 써놨던 것처럼 네. 난 이미 됐어. 그러니까 그 힘이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전달이 된 것 네.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강의를 좀 할 차례인데요. 저는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청중에 한 명인 경우는 처음이에요. 방송도 제가 한 600여 회 정도를 했는데 방송 가면 이 패널들이 오거든요. 네. 방송 패널은 두 부류입니다. 아, 자연인들이 오는 경우에요. 네. 거기는 아주 엄숙해요. 근데 선수들이 옵니다. 이분들은 직업이야. 그럼 내가 조금만 재미난 얘기 하면 빡 터지는 게 이제 그분들의 역할인데 네. 오늘 사장님은 제가 강의한 중에 제일 많은 청중이 왔을 때가 한 12,000명 정도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혼자 계시지만 네. 저한테 12,000명의 에너지를 좀 주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기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고의 기회다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코로나 위기가 어떤 거냐.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거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적을 알면은 좀 두려움이 없는데 이 코로나의 최대의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없고 뭐를 모르는지도 모르는 게 제일 문제가 이 코로나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기 전에 일기예보가 있잖아요. 네. 예측이 가능해. 근데 이거는 예측이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충격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 대응을 못하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결론은 극단적인 상황. 제가 뒤에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쟁이 난 것보다 더 심한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옛날 위기와 제가 좀 비교를 좀 해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98년도, 네. 97년도에 IMF가 왔잖아요. IMF는 우리나라와 동남아 국가의 외환 관리 실패로 이게 발생을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 정말 힘들었어요. 국민들은 반지 빼오고 막 이랬던 맞아요. 게 다행히 이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마 IMF 역사상 가장 먼저 졸업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그 다음 2008년도에 또 위기가 터지는데 이때는 미국 사태였어요. 이 모기지 사태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집을 이렇게 살 때 만약에 1억짜리면 네. 1억짜리에 몇 퍼센트 대출해 주잖아요. 네. 근데 그 미국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1억짜리 집을 대출 1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고 2011년도에 유럽 재정 위기로 그리스, 이태리 이런 나라 때문에 터졌던 게 그동안의 그 위기였어요. 근데 이 과거의 위기들은 문제가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풀어요. 그 금리를 떨어뜨려.
그럼 이게 해결이 됐었어요. 네. 이게 돈의 문제였거든. 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양적 완화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부실 자산 다 매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다 그래요. 그리고 돈을 왕창 풀고 있고 금리는 제 기억에 우리나라가 생긴 이후에 가장 낮은 게 현재 금리. 우리도 0.75%까지 떨어졌어요. 네. 유사일에 처음이야. IMF 때는 이게 제 기억에 38%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풀어도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기다, 코로나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도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쟁이 난 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겁니다. 손 놓고 있을 거냐? 한번 부딪히고 대응할 거냐?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훈 지사장님하고 회의를 하다가 지금 다들 손 놓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건 끝날 거다. 위기는 끝날 건데 그때 되면 판이 바뀔 거다. 그냥 대응 없던 회사들은 추락할 수밖에 없고 뭔가 대응을 찾은 회사들은 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제가 맞춰본 건데 연결이 답이라는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게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2학기에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네. 생산의 3대 요소. 워낙 초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셨죠? 네. 대략 맞춰보세요. 근데 요거 어른들이 요거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려하지 마시고 맞춰보세요. 생산의 3대 요소 첫 번째는 토지, 오케이. 자본, 오. 노동? 와. 맞나요? 맞아요. 이거 맞추는 거 별로 없는데. 이거 맞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이에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 시골에, 저는 고향이 시골이에요. 충청도 태안이 제 고향인데, 저 중학교 때까지 거기서 자랐어요. 그 시골에는 땅이 있는 사람이 최고 부자였어요. 네. 그래서 리 단위 부자가 있고, 면 아세요, 면? 네. 리에 묶인 게 면이에요. 네. 부자가 있는데, 리 단위 부자는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였어요. 근데 면 단위 부자는 그 면에서 한 명한테만 어떤 라이센스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모르실 것 같은데 양조장 아세요? 양조장. 양조장이 뭐냐면 이렇게 막걸리를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한 곳만. 근데 그때는 이제 막걸리를 리로 이제 배달을 하는 거 이렇게 네. 이 달달달 하는 네, 네. 경운기 싫고 배달하는 집이었는데 그 리 단위는 땅이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 이 농번기가 돼도 네. 놀고 있는 땅들이 엄청 많아요. 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인 돈보다 수확해서 팔아야 돈이 안 되니까 땅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최고였죠. 지금은 아닙니다. 노동, 옛날엔 일할 자리가 많았어요. 네. 어디든 일할 자리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최고의 문제가 뭐예요? 실업이야. 사람들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돈, IMF 때 38%까지 갔다 그랬죠? 너무 귀했어요. 근데 지금 0.75% 돈이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땅도 넘쳐나, 사람도 넘쳐나, 돈도 넘쳐나.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미래 생산 3대 요소를 현재부터 이렇게 봐요. 사람, 재료, 아이디어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그쪽 분야의 전공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 재료. 예를 들어서 핸드폰 다 있잖아요. 네. 히토류라고 들어봤어요? 히토류가 뭐냐면 그 핸드폰을 제조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그 재료랍니다. 근데 옛날엔 그게 있는 줄도 몰랐대요. 네. 근데 우린 참 그런 것도 없어. 우리 기름도 안 나고. 중국에 그 많은데 그런 재료들.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들. 그래서 미래는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넘쳐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굳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땅 넘쳐나는데 땅 사서 농사 짓는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냐? 연결이 답이란 거예요. 연결이 뭐예요? 사장님이 늘 하시는 네.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하는 그 연결을 우리가 연결이다. 자, 그러면 교수님, 진짜 연결이 답이에요? 연결이 답이에요. 그 답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제가 옛날에 산티아고 갔을 때 우습게 그냥 찍은 사진인데 여행자들한테 꼭 필요한 게 숙소입니다. 이런 호텔들이죠. 네. 그래서 전에는
돈 많은 사람이 땅을 사서 이렇게 호텔을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행객을 유치하고 돈을 벌었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토지 노동 자본은 의미가 없다 그랬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굳이 호텔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에어비앤비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이 에어비앤비는 호텔을 지은 적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근데 주인은 다 달라. 얘는 연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호텔 체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힐튼 호텔 체인이 이게 100년이 넘은 회사예요. 힐튼 체인이. 네네. 근데 이 힐튼이 갖고 있는 전 세계 방이 65만 개랍니다. 자기들 방이. 어머. 근데 에어비앤비가 갖고 있는 방이 200만 개래요. 와우. 이게 기업 가치가 34조 원이야. 네. 에어비앤비가 생긴 지 수십 년 된 기업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하는 일들은 뭐예요? 둘을 연결한 것뿐이에요. 여행자는 역시 이동 수단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돈 많은 사람이 회사를 만들어서 차를 사고 기사를 고용해서 승객을 날라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 이 둘을 연결한 회사가 있죠. 아시죠? 그게 우버입니다. 우버는 차를 소유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 자동차 3사가 있는데 요 3사의 기업 가치가 127조래요. 요 회사들이 100년이 넘은 회사들이에요. 네. 우버의 기업 가치가요 135조 원이래요. 얘들은 차가 없어요. 자기 차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소비자는 제공자가 상품과 물건을 과거에는 소비자가 직접 가서 샀어요. 지금은 배송을 하죠. 배민 아시죠? 네. 이 친구들은 무슨 식당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식당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예요. 석 달 전에 네. 거래가 됐어요. 이게 얼마에 팔렸냐면 4조 7천억에 팔렸어요. 5조 정도 걸. 엄청난 수익을 낸 겁니다. 이 투자자들은. 자,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배민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자, 사장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이 제조 공장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죠. 네. 자, 그럼 얘들이 재고가 있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호텔에 이 손님이 안 들면 에어비앤비가 손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이 손해 나는 거죠. 네. 차가 손님이 없으면 우버가 손해 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점포를 갖고 있었나요? 아니요. 없어요. 이 점포는 누가 갖고 있어요? 집주인이 갖고 있고 차주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식당 주인이 갖고 있고. 근데 이들이 사업 규모에 맞는 엄청난 유급 인력을 갖고 있을까요? 없어요. 이 방이 200만 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만 개의 방을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직원이 필요하겠어요. 힐튼 호텔이 65만 개를 관리하는데 엄청난 직원들이 있잖아요. 얘들은 유급 인력이 없어요. 근데 저 집과 방을 누가 관리합니까? 주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차는 누가 관리해요? 주인이. 식당 누가 관리해? 주인이. 그러니까 이 유급 인력을 보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는 만약 이들이 파산하면 리스크는 뭘까요? 그렇죠. 리스크는 없어요. 네. 자, 호텔이 파산했어요. 집이 손님이 안 들어서 망했어요. 그 리스크는 누가 져야 돼요? 주인이. 집주인이 지는 네. 거예요. 차를 갖고 있는데 승객이 이용을 안 해. 월세를 이자를 못 내. 그리고 이 임대료를 못 내요. 그럼 누가? 주인이. 그러니까 파산하면 이 사람들의 리스크는 없어요. 네. 이 규모에 맞는 리스크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연결해줘. 정답이에요. 연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걸 갖고 있었다니까. 제조 공장 만들어야 되고 재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점포 갖고 있어야 되고 사람 뽑았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컸던 거야. 근데 지금은 왜? 땅이 넘쳐나고 돈이 넘쳐나고 사람이 넘쳐나기 때문에 굳이 넘쳐나는 걸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얘들이요,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배민 이 사람들이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세상에 없던 기술을 새로 개발했을까요? 기술은 없는 거. 그죠? 네. 이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한 건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한 건 뭐냐면 소유에서 연결로 바꾼 거예요. 전에는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만 해도 처음에 에어비앤비 창업자 브라이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사업하려고 이걸 한 게 아니었었고 친구가 직장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대학 때 약속을 했대. 나랑 나중에 창업하자. 그래서 한번 와 창업하자. 이제 넘어갔대요.
근데 여기를 그만두고 그 친구랑 가서 창업하러 간 거예요.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전 재산이 우리나라 돈 한 100만 원 정도였대요. 네. 근데 방 얻는 월세가 12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으로 방을 못 얻는 거야. 네. 그 사람이 고민한 게, 야, 그럼 내가 방을 얻어놓고 나가 있을 때, 비어 있을 때 누구한테 렌트해서 월세를 좀 뺄까? 그래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여기 우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굳이 그걸 소유할 필요는 없다. 넘쳐나기 때문에. 자, 이 사장님 전문이죠. 그죠? 네트워크 사업은 어떤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자, 사장님이 제조 공장 갖고 있어요? 아니요. 갖고 있지 않죠. 네. 사장님이 재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사장님이 점포 갖고 있어요? 아니요. 없죠. 네. 사장님이 이 사업 규모에 맞는 그 수익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거기에 맞는 유급 인력 갖고 있어요? 없어요. 유급 인력이 뭐예요? 내가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스폰서는 파트너한테 월급 주나요? 안 주죠. 안 주죠. 네. 유급 인력이 없어요. 네. 파산하면 리스크는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네. 공장을 지었든 재고를 갖든 점포를 갖든 사람을 뽑았든 그런 경우 리스크가 크죠. 근데 이걸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할 일은 뭐예요? 연결. 정답이에요. 연결. 그래서 이것만 하면 돼. 연결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사업은 뭔가를 파는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정의할 땐 그래요. 맞아요. 연결하는 거야. 네. 연결해서 제품을 전달하는 거지 네. 이거는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 이 사업의 위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주제를 놓고 이렇게 7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제목 멋지지 않아요? 멋져. 멋지죠? 코로나 위기는 네트워크 마케팅 최고의 7부. 7가지가 필요가 없는 거야. 첫 번째요. 공장이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건데 막 난리들이 아닙니다. 다 문 닫고.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건데요. 세계 자동차 공장의 73%가 문을 닫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공장이, 그러니까 회사가 문을 닫으면 네. 그 부품이 2만 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도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죠. 도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은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유지비를 굳이 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재고가 없어요. 재고 때문에 망한다 그래요. 요즘에 그 마스크하고 화장지 빼고는 팔리는 게 없다.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신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캐나다 같은 경우인데 네. 맥주 한 잔이 5달러래요. 근데 이 원유, 이 드럼통 큰 거 네, 있잖아요. 네. 그거 드럼통 하나가 4달러래요. 와우. 그러니까 드럼통 한 통보다 맥주 한 잔이 비싼 거예요. 지금 유가가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재고 때문에 망하는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에요. 제 주변에도 피해를 많이 봐요. 뭐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 아는 저랑 같이 운동하는 네. 사람이 기장이에요. 기장. 지금 한 달 반 동안 방학이래요. 비행기가 다 멈춰 있어요. 네. 호텔도요. 한 20% 정도만 이때입니다. 15에서 20%. 네, 네. 이게 언제까지 버틸지도 걱정이고. 치킨, 멍게, 마늘 이런 것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재고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갖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 유지비가 들고 투입된 돈이 맞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사장님이 하시는 네트워크 사업엔 재고가 있어요? 없어요. 네. 사장님이 전달한 이런 제품들도 재고는 아니에요. 재고는 회사가 갖고 있든지 공장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사장님 뭐예요? 이걸 전달만 하는 거거든요. 네.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무재고입니다. 세 번째는 무점포예요. 지금 점포들이요. 이루 말을 못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가끔 저녁을 이렇게 친구들하고 하고 대리운전해서 갈 때가 있어요. 막 무장을 하고. 네. 그러면 저는 그 대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잘 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히스토리가 좀 듣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대리운전하세요? 요즘 재미난 게 식당 사장님들이 많이 와요. 네, 네. 운전하시러. 그 물어봐. 아니 사장님이신데 왜 이거 하세요? 그러면 종업원 월급을 못 주고 임대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얘기할 때 막 이렇게 굉장히 잘 이렇게 네. 이 응대를 잘 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만나보고 울더라고. 음. 못 살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장님 같은 경우 점포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월세 안 내죠. 네. 관리비 안 내죠. 네. 보증금 없어요. 권리금 없어요. 이게 네트워크 사업의 세 번째 무점포다. 저는 창업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자영업 하지 마라. 자영업 성공률이 5%도 안 돼. 이게 코로나가 오기 전 통계들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을 보면요. 제가 한 5년 전에는 그때 강의했던 거 보면 이게 30%였어요. 네. 지금은 약간 떨어져서 27%인데 이 미국보다 4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 망한 나라들 있잖아요. 망하지 않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자영업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한국의 자영업자가 망하지 않은 나라 중에 1등일까? 우리는 장사의 신이에요? 아니에요. 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퇴직금 받고 또 처갓집에서 좀 빌리고 은행에서 빌리고 나중에 사채 쓰고 네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자영업자 중에 제일 많은 게 이 식당입니다.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 데이터인데 미국이 인구 1000명당 2개가 안 된대요. 근데 우린 12개가 넘어요. 우와.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6배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먹는 장사가 남는다 이랬어요. 네. 그때는 식당이 없었어요. 별로. 옛날에 식당이 귀했잖아요. 네. 근데 요때는 우리나라 식당이 됐는데 너무나 많아지니까 식당은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그렇죠. 많아지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너나 없이. 근데 이분들한테 자영업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해. 왜 하세요? 나는 성공할 것 같다는 거야. 나는 성공할 것 같아. 그럼 망하는 거야. 근데 이 식당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치킨집. 맞아요. 치킨집. 그래서 한국을 치킨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네. 그 맥도날드 아시죠? 네. 이게 전 세계 매장이 있잖아요. 이게 네. 별데 다 있죠. 이게 전 세계 매장이 35,000개래요. 한국의 닭집이요? 놀라지 마세요. 59,000개입니다. 와. 그러니까 전 세계 매장보다 한국의 닭집이 더 많아요. 와. 근데 닭도 팔고 맥주도 파는 집 있죠. 네. 우리가 치킨 이렇게 네. 그 호프 마시고 그런 데가 87,000개래요. 그 전문 커피도 팔고 전문 커피는 아니지만 커피 파는 집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커피 파는 데가 10만 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커피 그렇게 마시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닭들이 많이 죽는 지역들이. 근데 닭도 죽고 주인도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의 OECD 1등이에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의 자살 시도자가 하루에 1,1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자살에 성공하는 사람이 44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뉴스 보면 가끔씩 자살 보도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게 늘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왜? 나는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나도 예외가 되지 않는 거죠. 사장님 혹시 뭐 정확한 통계 모르시겠지만 음식점 폐업률이 몇 %쯤 될 것 같으세요? 한 70%. 70%? 네. 92%. 92%. 와. 이건 물론 코로나가 오기 전 일입니다. 아.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자영업 제발 하지 마라. 제발. 자, 그럼 네 번째 무는 뭐냐면 무임금이에요. 임금이 없어요. 근데 장사 안 되는데 차려놓으면 임금을 줘야 돼요. 그렇죠. 이 사진은 뉴스에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주방장 혼자 있어요. 손님이 없네요. 혼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장도 그렇고 제 친구 중에 또 직격탄을 맞은 친구가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그 변호사예요. 이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인데 네. 법원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못 하는 거야, 진행을. 네.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3억씩 준대요. 3억이요? 수익은 제로, 월급은 3억씩. 어떻게? 또 한 친구는 극장하는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그 바닥 면적이 1,000평이에요. 근데 그 친구 건물이 8층이야. 8,000평짜리 극장이 있어요. 네. 문을 닫았어. 저도 속상하죠. 저도
학교 강의도 지금은 사이버로만 하고 있거든요. 또 외부 강의가 제가 전에는 한 달에 하루 이틀 빼고는 매일 강의가 있어요. 저는 어떤 때는 하루에 4개씩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보면 한 달에 한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는 주 수입이 학교 월급이 아니거든. 근데 이 수입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 야, 그래도 송 교수 넌 다행이다. 왜? 너는 들어오는 것만 안 들어오잖아. 그쵸. 변호사는 3억 내면 그 걱정하는 친구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안 준다는 게 굉장해. 자, 사장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파트너한테 급여 줘요? 안 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사업의 굉장한 장점입니다. 네. 자, 5번째는 자본이 필요 없다. 무자본이다. 창업할 때 보통 이렇게 듭니다. 1, 2억 정도 들어요. 네. 뭐 더 크게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이 통계를 보면 참 안타까운 통계인데 창업을 하려고 창업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네. 분야. 네. 그 분야를 준비한 준비 기간이 3개월 미만이 52%예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전혀 모르는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려면 그 분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그런 팁을 드려요. 최소한 네. 1년 이상은 거기가 들어가 있어요. 식당을 하신다 그러면 이 청소부터 해서 가서 일하는 거예요. 네. 월급 받으면서. 네. 주방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그렇고 해도 망하는데 네. 이론이 안 망할 수가 있겠어요. 석 달이 뭘 알아요. 초보 창업자들이 망하는데 3개월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첫 달 세무서 갑니다. 네. 창업 신고하고. 네. 두 번째 달 전단지 돌려. 세 번째 달 세무서 또 간대. 왜? 문 닫았어요. 폐업 신고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하시는 네트워크 사업은 자본금이 필요해요? 아니요. 없어요. 네. 1억, 2억 필요하지 않잖아요. 내 활동 비용은 필요하지. 내 시간은 들여야 되지. 근데 이런 엄청난 돈들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자본이 필요 없다. 6번째는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무리스크입니다. 이게 이태원이 지금 우리 상가 공실률 얼마 전에 나온 건데요. 이태원이 26%랍니다. 쭉 사당 쭉 나오는데 어느 지역에 가보면 1층 전체가 비어있는 한 200m쯤 쭉 비어있는 데도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강의를 갔다가 네.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한 200m 정도가 다 빈집이에요. 눈 닫았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잘못하면 이 패가망신이 뭐냐면 완전히 집안이 망가지는 거고 네.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 혼자 때문에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은 절대로 하지 마라. 이게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근데 사장님이 하시는 네트워크는 이 리스크가 자영업자 같은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왜? 돈을 투자하고 큰 무슨 점포를 넣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도 리스크가 작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 사업한다고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은 성공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업을 뭔가를 할 때는 플랜 B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 이걸 하다 그만두면 나한테 어떤 데미지가 오지? 점포 같은 경우는요. 사인하잖아요. 네. 3년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서너 달 만에 문 닫아.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땐 초보자들은 그럼 나올 때 권리금하고 보증금 받고 나오면 되지? 망한 가게에는 다음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문 닫아놓고 월세와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땐 권리금 내잖아요. 네. 근데 망한 가게는 권리금 남이 주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요, 맞벌이 기준으로 한 달에 네. 저축 가능한 금액이 평균 102만 원이래요. 그럼 1, 2억, 2, 3억 망하면 2, 30년 동안 모은 돈을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은 어떤 착각해요? 내가 사업하면 성공할 거야. 왜? 쟤도 분명히 성공했거든. 절대로. 그래서 이 사업은, 네트워크 사업은 자영업 같은 리스크가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무대면 사업이야. 대면 사업은 난리가 아니죠. 이것도 며칠 전에 나온 통계인데요. 김포공항에 네. 그 국제선, 이게 2019년 작년 3월이죠. 9만 명이 일주일 동안 그 공항을 이용했대요. 근데 며칠 전 3월 마지막 주에 0명이래. 9만 명 왔던 승객들이 하나도 비행기가 안 뜨니까. 네. 호텔 그렇고 여행도 완전 직격탄이에요. 그렇죠. 식당도 그래요. 그 대면 사업은 지금 다. 근데
네트워크 사업은 우리가 지금 이런 그 방송을 찍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네트워크 사업은 대면을 하지 않아도 매출이 증대돼. 그 폴라이프 같은 경우 요즘 매출이 전보다 이 면역 네. 제품이기 때문에 뛴다는 얘기가 네, 있던데 왜 맞습니다. 그런 경우들이죠. 네. 요즘 그 언택트 이코노믹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무대면 이코노미인데 그 채용도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이렇게 인터뷰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게 영상으로 합니다. 묻고 답하고 네. 그다음에 진료도 네. 그다음에 모델하우스는 가서 집을 이제 봤잖아요. 네. 이게 큰 방이야, 작은 방이야, 이거 샤워실이 다 봤는데 최근에 영상으로 이걸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면 사업이 수혜를 얻는 이 업종들이 이런 업종들입니다. 식음료. 요즘 가정에서 많이 시켜 먹죠. 네, 맞습니다. 간편식. 애들 키우기 어렵잖아요. 또 네. 그죠? 그다음에 온라인 소비. TV. 요즘 엄청 TV 많이 본대요. 집안에서 게임.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 저도 계약은 했는데 학교 못 가요. 학생들도 학교 못 와. 네. 그래서 제 강의는 한 수업당 200명씩 들어요. 많이 듣는 거죠. 네. 그 200명하고 저하고 화상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 제가 하면 우리 학생들이 질문하면 또 응답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쪽이 요즘 굉장히 많이 뜬답니다. 그리고 택배. 요걸 다 보면 지금 사장님이 하고 계시는 네트워크 사업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면역 제품들 먹고 마시고 온라인으로 거래가 되고 택배로 보내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네트워크 사업의 7가지 기회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공장이 필요가 없어요. 재고가 없다. 없어요. 점포가 없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임금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본이 필요가 없어요. 리스크가 없어요. 대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야. 네. 그래서 이런 7가지로 제가 뽑아 본 건데 이게 점포 사업, 자본을 투자하는 사업과 네트워크 사업의 차이점을 제가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도 늘 나오고 주변에도 늘 있지만 실업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네. 미국은 해고와 고용이 자유롭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자유롭진 않지만 기업이 망하면 자연 해고예요. 엄청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돈 들여서 치킨집 하지 마라. 식당 92%가 망한다. 그게 가능하면 리스크 없는,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딱 맞지 않아요? 네, 딱 맞아요. 전 네트워크 사업 해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정리해보니까 이래. 그러니까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요약을 하면 그래요. 소비자는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잖아요. 회원 가입하고 주문을 하죠. 그럼 주문하면 배송을 해줘. 그러면 수익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간단한 모델인데, 자, 네트워크 사업은 어떤가요? 네트워크 사업도 이렇게- 똑같아요. 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소비자가 이게 사장님이 박은경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해. 네. 그죠? 그래서 주문을 해. 그럼 회사는 갖다 줘. 면역 제품을 주문을 해서 갖다 주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누가 가져가요? 제가.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은 공장도 재고도 무슨 점포도 인력도 자본도 리스크도 내가 질 이유가 없다. 나 스스로가 하나의 회사예요. 네. 그래서 사장님도 몇 억 받잖아요. 그죠? 몇 억 받고 뭐 더 어떤 분들은 훨씬 더 10억대, 20억대 넘어간 분들 제가 많이 아는데 네. 그런 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혼자 점포도 없는데 몇 억, 몇십억씩을 어떻게 벌어? 근데 현실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 주체가 돼서 요 플랫폼을 크게 깔수록 내 수입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창업 기준인데 여러분 현재 직업이 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든 무슨 회사 무슨 뭐 검사 판사든 간에 한 번은 창업이 필수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의사들도요 이렇게 페이닥 타는 경우들 많죠. 종합병원에. 근데 나오면 창업해야 돼. 그것도 창업의 범주야. 네. 근데 자영업 창업은 최대. 이제 이 양반들도 전문직 자영업이에요. 네. 의사들도 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부터 제가 창업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 텐데 사장님이 보실 때 이거는 내가 하는 네트워크 사업과 맞네 틀리네만 답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사장님 하시는 일이 자본금 낮고 투자 대비 수익성이 좋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죠? 네. 자본금 없죠? 네. 투자 대비 수익으로 보면 높죠? 높죠.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로 하죠. 필요합니다. 애든 어른이든. 맞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안 아픈 사람은 예방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소모품이 아니에요. 소모품이죠. 새로 구입해야 돼. 네. 그 네트워크 그 사업이 대리점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적인 용어. 네. 직접 판매 사업은 대리점 사업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건 어때요?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 꾸준히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개인 차이가 좀 있어. 어떤 사람은 자생력이 전혀 없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여기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일이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일 중에 최고가 이 일이야. 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친구하고 옆집에서 치킨집을 해도 네. 걔가 잘 되고 내가 망하면 열받는 게 사업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사업은 내 파트너가 잘 될수록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만큼 잘 맞는 게 네트워크 사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어때요? 성공 인사와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일이어야 된다? 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네. 정치인, 경제인. 맞습니다. 맞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정확히 맞아요. 맞아요. 차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삶이 자체고. 아까 보니까 박은경 사장님 모습도 바뀌고. 네. 수입이 좋으니까 애들도 좋은 학교 보냅니다. 네. 자신의 천부적 재능을 발휘할 무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요거는 5번과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 차이가 좀 있죠. 네네네. 인정을 받고 끊임없는 수요가 있어야 된다. 수요가 끊임이 없어요.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겁니다. 이 맞아요. 건식 시장이. 맞아요. 그래서 요 10가지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버드 대학이 주장하는 창업 10대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다짜고짜 나랑 사업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이래요. 돈은 투자하지 않는 아이템이어야 된다.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시간과 돈은 투자를 해야지. 그죠? 근데 실패해도 손해는 나지 않아야 돼. 네. 요 사업이 요약하면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네트워크죠. 정답인가? 그래서 내 플랫폼을 구축하고 1인 사업입니다. 이거는. 밑에 수많은 파트너들이 계시지만 있지만 이건 1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무슨 점포를 사고 임차하고 그러지 마라. 비행기 사고 차 사고 그러지 마라. 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는 사업이 최적의 아이템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그 네트워크 강의한 지 오래됐지만 보면서 전 네트워크 리더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요, 제가 17년 이때 전 강의할 때 보면 네. 네트워크 한다, 다단계 그러면 간첩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어요. 간첩. 네. 저 간첩이구나. 지금도 사람들이 사회적인 시선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죠. 네. 옛날엔 비교가 안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뚫고 온 겁니다. 이 리더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부모도 못 해줬던 거, 나라도 못 해줬던 걸 했어요. 파트너들한테. 네. 뭘 했냐? 통장에 잔고를 채워준 거예요. 인생을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네트워크 시장 들어오시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석에서 이 얘기하다 보면 처음 사업자가 저 스폰서 저 사람은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성공한 리더들 중에 네. 물론 스폰서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본 분들은 100% 그 사람과 사이가 좋든 안 좋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이 저 사람이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리더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진심으로. 누구도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리더, 그러니까 박은경 사장님도 이런 리더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지금도 존경받으시겠지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을 존경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전 희망하면 늘 생각나는 시가 있는데 그 중국의 사상가죠. 루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희망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멋진 표현이에요. 희망이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땅 위에 나 있는 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원래 이 땅 위에는 길이라는 게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게 길이 된 것이다라는 시가 있어요.
이 사업도 똑같아요. 네.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누군가 먼저 그 길을 가야 되거든. 맞아요. 처음에 어렵죠. 네. 힘들어. 근데 뒷사람들은 좀 더 괜찮아. 그 길을 따라가니까. 네. 그래서 그 성공자들을 주변에서 밑에서 쫓아갈 때 그 사람도 나를 닮은 제2, 제3의 뉴 골드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희망인 것 같아요. 네. 자, 정리합니다. 이 양반이 누구냐면 그 혹시 달마 대사 아세요? 네. 어. 그림으로 많이 봤어요. 그림도 많이 봤죠. 근데 이렇게 좀 리얼한 네. 그림들이죠. 머리 크고 저도 대두인데 이분은 더 입장을. 근데 달마가 저는 그 알아보니까 중국 사람이 아니고 인도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 인도의 왕족인데 셋째 아들로 태어났대요. 태어나서 이제 불법을 전하러 중국에 온 거예요. 이제 중국에 와서 소림사에 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9년 동안 면벽 수도를 했대요. 벽을 앞에 놓고 수도를 해서 득도를 한 거야. 이제 도를 깨친 거야. 9년 동안. 네. 그래서 이분이 소림사의 일대 방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저를 좀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네. 저도 깨우침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달마 대사는 한 명도 안 만났대요. 만나주지도 않았대요. 그래요? 근데 그때 그 해가라는 스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스님이 아니었고 이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공부를 아주 굉장히 잘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공자님 뭐 이런 거 있죠. 유교, 도교 이런 쪽을 통달을 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공부는 많이 했는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더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불경어를 읽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게 내 길이다. 그래서 그분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 거야. 근데 스님이 돼서도 똑같대. 네. 스님이 돼서도 불경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한데 안 읽으면 불안 초조하더래. 그래서 그때 달마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가서 달마를 찾아가서 네. 나를 이 번뇌로부터 깨워주십시오. 얘기하고 쫓아간 거야. 네. 근데 혹시 가도 안 만나주죠. 몇 날 며칠을 안 만나주더래. 사람 작정을 하고 달마가 묵고 있는 그 동굴 앞에 토굴 앞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는 해가인데 저한테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밤새 꼼짝 안 하고 거기 서 있었대. 근데 그날 눈이 엄청 와서 눈이 여기까지 이 무릎까지 덮일 정도로 새벽까지 꼼짝 않고 서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눈 위에 서서 법을 구한다고 그래요. 그걸 입설구법이라고 그래요. 눈에서. 여기 뒤에 있는 분이 이제 해가 스님이고 이분이 달마 대사입니다. 눈이 여기까지 찾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 해도 돌아보지도 않더래. 밤새 기다렸는데. 그래서 이 달마가 해가한테 그러더래요. 지금 하늘에서 붉은 눈이 내려서 세상을 덮지 않는 한 내가 너를 제자로 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때 해가 스님이 여기에 칼을 차고 있었대. 칼을 뽑아서 자기 왼쪽 팔뚝을 잘라버렸대. 팔뚝이 잘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피로 주변을 탁 뿌려서 물을 들인 거야. 빨갛게. 그리고 달마한테 그랬대요. 네. 스님, 지금 하늘에서 붉은 눈이 내려서 세상을 다 적시고 있으니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잘라진 팔뚝을 그 연잎 아시죠? 불교 믿는 분들은 연잎을 굉장히 중시하더라고. 네. 그 연잎에다 이 잘라진 팔뚝을 딱 얹어서 달마한테 딱 드리니까 그때 달마가 돌아보더래요. 그걸 단비구법이라 그래. 요게 잘라진 그 해가의 팔이에요. 팔뚝. 달마가 돌아보고 있죠. 네. 이 단비가 뭐냐? 단은 이 끊을 단자야. 네네. 비가 팔뚝 비자야. 그러니까 팔뚝을 끊어서 법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달마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제 제자로 삼아지 마. 그래서 이 해가 스님이 소림사의 2대 방장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스님들 보시면 이분들 이렇게 합정을 하시더라고요. 인사할 때. 네.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절만 합장할 때 이렇게 합니다. 팔이 없었어. 그렇지. 소림사만. 소림사만 팔이 없는 2대 해가 스님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도 소림사에서는 딱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저는 강의를 네트워크 강의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분들 이렇게 제가 강의 가면 이렇게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저는 이 사업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죠. 많이 듣지 않아요? 네. 제가 그분들한테 차마 얘기는 못하지. 그냥 강의하러 갔으니까. 근데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부장님, 목숨까지 걸 거 없고 그냥 팔뚝 하나. 내가 이거 성공보다 팔뚝 자른다. 만약 팔뚝이 어려우면 손목 어때? 손목. 저 그저 영화 보니까 손목을 자르더만 바둑 두다가. 손목도 어렵겠죠. 네. 손가락 같은 손가락 이 정도. 안 돼요. 어렵죠. 근데 제가 만난 분 중에는 모든 목숨을 걸고 하는 분들 좀 많이 봤어요. 그분들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 못 합니다. 그 사람이 뭐를 하든 치킨집을 하든 택시기사를 하든 뭐를 하든 네트워크를 하든 끝으로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필요성은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7가지 무에 대해서 가질 필요가 없다. 근데 꼭 하나 가져야 될 거는 모든 사업도 다 마찬가지지만 대충 하지 말란 거예요. 진짜 목숨을 걸 정도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전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자, 여러분 코로나 위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죠. 절망에 빠져 있고. 근데 이 위기도 언젠간 반드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굳게 다시 한번 파이팅해서 여러분 모두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